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지 마라. 그 영상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간헐적 단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다이어트가 됐다, 성공했다, 좀 더 건강해졌다 하시는 분들 물론 있을 수 있죠. 그 원리가 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총 섭취하는 칼로리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총 섭취하는 칼로리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간헐적 단식을 해서 건강해지고 살이 빠진 것이 아니라 총 섭취하는 칼로리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꼭 총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데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이 이상적인 방법인가? 좋은 방법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삼시세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면서 총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하는 방식이 간헐적 단식의 방식보다 좀 더 건강에 이롭고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헐적 단식이 이제 충격요법으로서 쓰인다면 그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한테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킨다거나 세포의 노화를 좀 막아준다거나 그런 이로운 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간헐적 단식이 지속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예를 들어 굉장히 뚱뚱한데 이 친구가 살을 빼려고 한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친구야, 나는 이제 살을 빼겠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내가 살을 빼는데 몇 년이 걸리든 한 10년이 걸리든 간에 나는 간헐적 단식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한다면 반대합니다. 네. 그런데 이 친구가 평상시 식습관이 항상 먹고 먹는 걸 입에 달고 살고 그런 것 때문에 비만이기도 하고 당뇨의 위험성도 있고 이런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하루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 오늘은 간헐적 단식을 할래. 이런 거는 제가 찬성합니다. 그 경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을 뺀다, 내가 몸을 만든다, 이걸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가져가야 할 식단으로 간헐적 단식을 채택한다? 이거는 절대 비추자입니다. 이유를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아침을 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죠.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나는 간헐적 단식하지만 아침은 먹는다. 그럼 아침만 먹고 아침이나 점심 이렇게 낮에만 드시고 이렇게 저녁에는 안 드시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가요? 아무튼 어떻게든 태클이 들어오겠지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침을 안 먹었다. 이게 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랜 기간 동안 공복으로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 출근을 한다든가 학교에 등교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또 열 에너지를 쓰겠죠. 예. 그렇게 되면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럼 포도당이 모질라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집중력이나 기억력도 저하되는 것이고 이 상태에 지속이 된다면은 면역력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복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 코티솔 호르몬 증가돼서 이제 피로감이나 두통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하버드 의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 심장병이나 고혈압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랜 기간 단식,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게 되면은 몸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려고 하겠죠. 콜레스테롤 합성 증가로 에너지를 비축해주는 에너지 저장형 그런 신체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은 포도당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것을 저장하고 비축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비만해질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당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당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소화기능도 저하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사량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비만의 위험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드렸던 설명에 이어가자면은 아까 아침 공복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 등교를 하거나 출근을 하거나 이런 경우 우리 몸에는 이제 포도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진대사 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젖산을 비롯한 피로 물질들이 이렇게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피로감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단식을 오래 하게 되면은 이제 시상 하부 속에 있는 식욕 중추가 있는데, 이 식욕 중추가 계속 흥분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흥분 상태로 남아있는 시간이 길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식습관의 불안정, 디스오더가 야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안정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 집중력도 저하되고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한 이런 효율성, 성과도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식욕 중추가 흥분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식습관을 제대로 조절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갈망하던 패스트푸드나 이제 쓰레기 같은 음식들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갈망하게 되고 우리가 채우는 음식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뭐 패스트푸드, 쓰레기 음식을 채우게 되고, 또 이제 죄책감 느끼게 되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제 또 간헐적 단식 다시 제대로 해야지 해가지고 단식하다가 또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간헐적 단식이 그렇게 안전하고 검증되고 뭐 효과적이고 뭐 다른 식단에 비해 뭐 효과적이고 건강에 더 이롭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간헐적 단식을 뭐 장기간 이제 지속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이제 리스크들, 험풀 이펙트들, 그러니까 부작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결과가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연구가 이어진 뒤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 저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충격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내 식단을 간헐적 단식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절대로 접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